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2장에서 배운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실사례로 소개한 지역사회복지 운동 단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368쪽에 우리가 아까 지역사회복지 운동 단체 현황이라는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서울의 관악사회복지회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서울복지시민연대, 참여연대 이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있고, 충청권에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충북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있고요. 호남권에는 광주복지공간 플러스, 평화주민사랑방, 그 다음에 사단법인 전국희망나눔연대가 있고, 영남권에는 부산사회복지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재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곳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곳 중에 여러분 책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관악사회복지회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관악사회복지회라고 치면 이 관악사회복지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자, 그럼 관악사회복지회가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지역사회복지 운동들이 실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관악사회복지회의 이거 후원은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고, 활동,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배운 지역사회복지 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 요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악사회복지회가 하고 있는 활동은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크게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을 활동,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인데요. 그 다음에 협동, 민주주의, 서로 배움도 이 4가지 활동을 관악사회복지회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 운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활동인 마을 활동 요걸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웃사랑방에서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자, 이웃사랑방은 어떤 활동이냐? 지구를 살리는 알뜰 환경 매장에서 이웃사랑방은 각종 중고 물품을 교환 판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 매장입니다. 111 자원활동가들이 깨끗하게 손질한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에서 언제라도 들러서 차 한잔 나누며 쉬어가는 곳입니다. 나아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2012년 1호점 삼성동에 있었고 2010년 3호점 미성동을 열었나봐요. 열고 관악구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음식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 우리 아까 책에 있었죠? 수익금은 청소년 교복 지원 등 지역 복지 사업에 쓰입니다. 했어요. 이게 이제 이웃사랑방을 소개하는 글이고, 운영 안내, 그래서 이웃사랑방, 삼성동에 있는 이웃사랑방은 운영 시간이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미성동에 있는 이웃사랑방도 복합문화공간 쉼표라는 이름으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품 기준과 관계돼서는 물품을 기증하시면 필요한 주인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가방, 또 신발, 그릇, 생활용품, 기타 이런 것들을 물품 기증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 나눔 사업으로
교복 지원 사업, 그래서 수익금을 관악구 내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 이웃사랑방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를 상시 모집합니다. 아까 제가 그 교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성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관악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이웃사랑방이라고 하는 이 활동 역시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자원활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방은 자원활동가들의 손으로 운영됩니다. 써있죠?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봉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활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원활동가라는 표현을 썼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을과 관계된 활동 두 번째가 은빛사랑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나 봐요. 은빛사랑방은 삼성동 이웃사랑방과 이웃하여 자리 잡은 은빛사랑방은 어르신 주민활동가 모임이네요. 어르신 주민활동가 모임 은빛사랑의 자부심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 사실 특별한 어떤 활동이 없으면 굉장히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이분들을 주민활동가로 아마 모으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쌈짓돈을 모아 적립한 회비 500여만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은빛사랑방,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입니다. 또한 은빛사랑방은 다양한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고 바자회 등을 통한 수입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도 적극 실천하는 어르신 자치공간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운영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언제 하고 동지역에는 언제 한다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인다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 관악사회복지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막 백발이 그냥 다 백발 노인이에요. 다 백발 노인. 이런 노인분들이 함께 모인 이렇게 생긴 곳인가 봐요. 은빛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과 관계된 세 번째 사업은 휴카페 고래 이거네요. 재밌네요 이름이. 마을공간 고래는 관악사회복지의 주관하에 운영되는 지역주민, 청소년, 청년의 문화공간입니다. 이름은 영어의 고와 한자의 레가 조합된 것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늘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토요일 어린이를 위한 공부방을 만듭니다. 청소년들은 아이들의 형이고 누나가 됩니다. 네일 아트 샵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동네 주민들을 위한 네일 아트를 하기도 합니다. 출판사가 되기도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청소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겠네요. 그쵸? 극장도 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면 곧 무대가 됩니다. 이곳에서 펼쳐질 멋진 공연들이 기대되네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공간 고래라는 곳은 어떤 활동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네일아트 샵도 될 수 있고 출판사도 될 수 있고 극장도 될 수 있고 하다못해 상담실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안내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업 안내는 청소년 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자원 활동 지원 사업, 청소년 문화 공연이 가능하고 행복 학습센터 운영 그래서 관악구 평생학습관과 연계돼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스테이션 운영에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도 연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래라고 하는 곳의 공간 모습이에요.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관악구에 사는 친구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 서울대 입구역 2호선 6번 출구 그래서 300m 가면 있대요. 한번 가보세요. 동네 친구들은. 요게 이제 마을과 관계된 마을 활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협동과 관계된 활동을 봅시다. 협동은 나눔 주민생활조합에서 함께 배우고 행동하며 경제, 교육, 건강, 먹거리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활동을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나눔 주민생활조합 해서 나눔 주민생활조합은 어르신 모임인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은빛사랑 관악 푸드뱅크 이용자 모임인 모두의 회원을 중심으로 나눔 주민생활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은행 이용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펼치는 나눔 주민생활조합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협동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악사회복지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168명,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8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주민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도 있고, 이게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 은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여기다 맡기면 이렇게 조합에서 운영을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서울에 이런 따뜻한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참 좋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동으로 하고 있는 게 주민생활 정치라는 걸 하고 있네요. 이건 뭔가 봅시다. 주민생활 정치는 마을 곳곳에 다양한 주민들 속에서 펼쳐지는 작은 관악사회복지운동에 힘을 모아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주민생활 정치에 참여합니다.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현장 연구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 주민들의 정치적 힘을 모아내고 연대하는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관악사회복지에서 하는 주민생활정치 활동 내용은 관악 마을마당 마을 행사를 아마 주최하는 것 같아요. 관악 먹거리 나누기 운동본부, 관악 에너지 환경 네트워크, 관악 복지정책 실천 네트워크, 관악 참여 예산 네트워크,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등을 이 주민생활정치 활동으로 관악사회복지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볼게요. 민주주의 활동으로는 첫 번째 하는 것이 여기 민주주의 활동 보니까 참여와 나눔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 활동은 노인 참여 나눔터라는 걸 하고 있네요. 빈곤 소외 노인이 자치 공동체 모임을 조직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노인의 빈곤 타파, 소외 극복, 열악한 보호의 질 향상, 차별 철폐를 위해서 실천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노인 참여 나눔터는 약 25명에서 30명의 노인 회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치 공동체이며 노인 회원이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악사회복지에서는 은빛사랑, 장미꽃사랑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빛사랑에서 대학생, 직장인 모임 꿈꾸니와 함께 한 은빛교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은빛사랑이라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은빛사랑은 한국 헬프에이지 노인 참여 나눔터 사업에 참여하여 빈곤노인, 소외노인이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관악구의 노인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동에 위치한 어르신들의 사랑방, 은빛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꽃사랑에서 2007년도 삼성동에서 결성된 첫 번째 어르신 주민 모임 은빛사랑에 이어 난향동에서 5명의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두 번째 어르신 모임인 장미꽃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체조, 돌봄, 텃밭 모임 등의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고 자체 공간 마련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서 다양한 지역 참여 활동으로 마을에서 어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하는 활동 내용,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사결정에 따라 활동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노인 참여 나눔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교실과 소모 모임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사회참여,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공동체 지역의 소외 문제를 해소합니다. 교육,
노인회원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노인 인권, 리더십, 인문학, 성, 안전, 건강 등을 주제로 교육합니다. 밥상 모임. 함께 음식을 나누며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한다. 연대활동, 임원연대회의, 야외나들이, ADA 캠페인은 뭔지 모르겠네요. 실버 운동회 등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노인 참여 나눔터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주민운동이라는 민주주의 활동을 하고 있대요. 자, 서로 돕는 주민운동은 뭐냐? 관악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을 떨치고 스스로 행복한 주민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한 주민 모임 모두를 결성하였습니다. 서로 돕고 기쁨을 나누는 자조 모임을 만들어 지역 참여 활동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주민운동의 비전, 우리가 주체가 되는 모임이 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지지하는 가족 같은 모임이 된다. 관악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항상 함께한다. 회원들의 기술, 재능이 마을에서 가치 있게 성장하고 발전한다. 아, 이 비전이 너무 멋있네요. 그쵸? 응?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멋있는 비전들, 이것도 분명히 사회복지사나 여기 있는 상임 활동가들이 만든 게 아닐 거예요. 이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복지운동이 이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활동 내용, 정기 모임으로 월 2회 회원들이 모여서 소모임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원들 가정도 서로 방문하면서 아마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주의 활동으로 하는 게 청년 자치운동에서 햇살이라는 운동을 하나 봐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모임 햇살. 1996년 관악사회복지에서 진행한 제1회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시작으로 자원봉사 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만든 자치 모임입니다. 햇살은 청소년들이 세상을 도우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란 이름은 햇빛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햇살의 따뜻함처럼 힘은 약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과 닮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모임을 햇살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먹거리 배달, 어린이집 활동, 장애우 실태조사 및 말법 봉사를 시작으로 돌봄이 필요한 관악구 어린이들을 위한 햇살학교 운영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여 관악지역 청소년 참여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2018년 현재 21기 햇살 청소년들이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21년 됐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활동 내용. 그래서 팀별 활동에서 햇살학교는 2004년부터 시작된 햇살의 가장 중요하고 주된 자치활동입니다. 아, 이거 여러분이 글자가 보일까 갑자기 걱정되네요.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작게 나와 있어서 혹시 잘 안 보이시는 친구들은 나중에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놀이 문화활동을 자치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 PC방이나 노래방에 가서 노는 것보다는 건강한 놀이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햇살 3기들이 만든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손손이라는 활동이 있나봐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이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고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책이나 사진 등으로 기록하는 거.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서전 같은 걸 써주는 그런 활동을 하나 봐요. 네일 아트. 어르신들의 거칠어진 손을 마사지하고 네일 아트를 해드림으로써 어르신들과 소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손 마사지와 네일 아트를 해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 놀토. 청소년 인문학을 수강했던 학생들의 후속 모임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2014년까지 영화, 책을 함께 보고 토론하는 모임을 한다. 현재는 관악구 신사동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가지고 함께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활동으로 MT,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농촌활동, 일일 찻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관악사회복지의 세 번째 활동인 민주주의 활동이었고, 그
그 다음에 서로 배움터 활동, 여기도 이제 4가지가 있네요. 서로 배움터는, 네 가지가 아니네요. 서로 배움터라고 하는 하나의 활동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서로 배움터는 누구나 배우고 나누고 행동하는 즐거운 서로 배움터. 주민 누구나 자신의 재능, 기술, 관심,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만남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배웁니다. 나, 이웃, 마을, 세상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부터 쭉 했던 연역을 소개했고, 교육 접수 뭐 어떻게 하는지 여기 써져 있고, 희망 교육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배움터에 대한 커뮤니티, 서로 이제 정기 모임 했던 걸 나누는 그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네요. 자, 관악사회복지 활동을 봤어요. 우리가 아까 관악사회복지에 우리 책에서 잠깐 보기는 했지만, 여기 보면,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 1990년 이후 관악구에서 난곡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빈민지역 재편에 따라서 지역운동의 대중조직화가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 스스로의 합법적 조직을 통한 지역의 신뢰성 획득과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여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 절실함이 1995년 12월에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관악사회복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함께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마을사업, 그 다음에 활동사업, 연대사업, 풀뿌리 조직 경영 이렇게 있고 사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만 볼 수는 없으니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봤으니까 그 다음 수도권을 좀 확대해서 경기복지 시민연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복지 시민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복지 시민연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공동체, 이게 아마 비전일 것 같은데 단체 소개를 한번 잠깐 볼게요. 경기복지 시민연대는 이거 우리 아까 책에서 봤다시피 1999년 3월에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복지 시민연대가 하는 일들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활동을 주로 좀 볼게요. 자, 경기복지 시민연대의 활동은 회원활동과 대외활동이 있네요. 자, 회원활동은 먼저 정책, 그래서 대안과 공감, 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운동을 한다. 그래서 예산이나 복지 정책, 예산이나 사회복지 정책 및 의제의 공론화와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정기적인 정책 라운드 테이블 및 세미나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 참여 활동, 그래서 일상적인 도정 모니터링 및 현안 이슈 대응 활동, 또 경기도 복지 거버넌스, 그래서 협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과 관계돼서 크게 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한국사회보장에 대한 내부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 복지정책 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런 것들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정책 활동으로 복지 현안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사회복지 민간위탁 제도라든지 경기복지 거버넌스 등의 활동을 했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 민선 7기 복지정책의 주요 현안 및 분석과 대응,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 청년정책, 이런 것들을 아마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정책과 관계된 활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 관계된 활동이 있나 봐요. 교육은 비움과 키움. 제목 잘 지었네요. 그렇죠?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복지주체 형성운동. 그래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주체 형성. 가칭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민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공활동. 그 다음에 인권 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만들기. 그래서 가칭 사회복지 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 인권 실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했어요. 교육과 관계돼서는 교육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사업 내용은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주체 형성, 그래서 복지국가 아카데미, 질적연구교육, 책과 함께하는 북스테이, 민주시민교육, 복지국가 관련 내부 세미나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만들기로 가칭 사회복지 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 인권 실천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 프랙티스, 열정과 동행.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복지운동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사회복지 실천 활동, 사회적 경제 영역,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 인큐베이팅 활동하고 있고,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운동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 강화, 그 다음에 시민사회 조직과의 연대 활동 활성화 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사회복지 실천 활동으로 사회경제 준비팀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기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동 연대 사업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연대 해서 경기복지 거버넌스 사업을 하고 있고, 6.13 정책 제안 모니터링 사업, 또 4주년 기념 사업 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복지 운동단체 네트워크에서 활동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소통, 개별 복지 운동 단체 간의 교류와 정보, 공동 대응 정책 의제 발굴 이런 걸 했고,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민선 7기 경기 도정 모니터링,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중간 지원 조직과 연계, 시민사회 성장 발전 기반 조성, 사회정책, 보건복지, 여성 환경 분야 정책 의제를 형성하고, 경기도 예산 분석 대응,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 기반 조성 이런 것들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관계되어서는 나눔과 성장,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시민 참여형 조직운동, 회원 구성비의 변화와 회원 참여 활성화, 그래서 대상, 취미, 영역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회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하고 회원 소통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조직 운영의 강화에서 각 위원회 활성화 및 사무국 강화, 회원 확대 및 재정 운영의 안정화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할과 구성해서 복지시민연대 회원으로서의 소속감 증대를 위한 회원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조직위원회 정기회의 운영을 통한 위원 간의 멤버십 강화 및 회원활동 참여 활성 강화를 논의하고 있고, 회원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체 회원 프로그램으로 활동위원회에 대한 워크숍, 그 다음에 전체 복지 도두미의 날, 그 다음에 전체 회원 송년 모임 이런 걸 하고 있고, 소모임 운동으로 우리들의 소확행 모임 하고 있고, 신규 복지 도둠의 날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시민연대 홍보 및 회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별 프로그램 운영해서 예를 들면 위원회별 특성에 맞는 열린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서 정책위원회는 정책 포럼,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조직위원회는 우리들의 소확행 모임, 운영위원회는 시민연대 후원 행사, 기타 각 사회복지 직능단체 행사 연계, 시민연대 홍보부스 운영 이런 것들 하고 있고, 홍보활동 추진으로 중간 지원 조직 연계 홍보활동 추진, 또 SNS 시민연대 활동 정기 안내, 월간 웹진 복소리 이런 것들을 발간하고 기존 회원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회원 관련된 사업들을 쭉 지금 제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니라 이제 회원들을 더 늘리기 위한 활동도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대외 활동. 대외 활동은 첫 번째로 인권 친화적인 사회복지 현장 만들기, 그래서 사회복지 인권 실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인권의 관점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과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인권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는 것, 네트워크 참여 기관이 인권 실천적 사회복지 기관 혹은 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로의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속해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8개 기관과 시설이 참여하고 있나 봐요. 여기 보니까 경기복지시민연대, 단원구 노인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 오만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곳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현장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 여기서 경기도 사회복지연대에서 총 27개의 단체가 여기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7개 단체가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연대를 구성하고 있고, 이들이 연대에서 하는 연대 활동은 뭘 하고 있느냐? 지역복지 운동단체 네트워크, 그래서 총 13개 단체,
아까 우리가 본 관악사회복지도 여기 함께 하고 있네요. 13개 단체가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서 총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3개 단체는 참관,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참관만 하고 있나 보네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연계 활동은 뭘 하고 있느냐? 경기민주도정 네트워크에서 시민사회 친화적인 경기도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함께하는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기 네트워크에서 총 19개 기관이 참여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대외 활동은 다 우리가 지금 봤지만 주로 네트워크 활동.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는 시민연대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다양한 기관들이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여기 이제 복소리 자료실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제가 쭉 보니까 뭐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경기복지 시민연대에서 발행했던 것들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이 경기복지 시민연대가 하는 활동을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홈페이지에 가서 클릭해서 더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운동 12장에서 배운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